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Better Property Real Estate King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처음으로 한번 Q&A를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칼럼 쓸 때나 거의 비슷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Q&A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전화 보시는 분은 전화 주시고 아니면 이제 뭐 껄끄럽다 전화기도 그렇고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댓글을 남기든지 아니면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긴 얘기가 될 것 같은 게 좋은 주제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제가 또 이제 한 꼭지를 만들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지는 인스펙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은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 손님들 같은 경우 그러면 물어보시겠지. 너는 하니? 저는 안 해요. 그리고 제 집도 저는 안 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왜요? 저는 많이 했거든. 제가 지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클로징한 숫자 거의 300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제가 인스펙션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과연 몇 번을 봤을까? 제가 지금 이번에 클로징 한 사람이 그 사람이 3번을 했어요. 인스펙션을요. 그 앞에 사람은 2번을 했고요. 그러니까 모든 손님들이 기본이 1번이고 많게는 정말 4번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300 곱하기 2만 한 600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400 내지 500번 이상을 제가 인스펙션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저는 인스펙션이 되게 지겨워요. 너무 시간도 걸리고 뭐 이미 다 아는 거고 결과를 이미 알아. 근데 내 건 안 하는데 당신 거는 내가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하라 그래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집값이 지금 이게 무슨 옛날에는 뭐 8만 불, 5만 불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무조건 안 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집도 해야 돼요. 그런 집도 해야 돼요. 왜냐? 자, 여러분이 집을 보셔가지고 이제 그걸 정말 집을 많이 사고 팔아보고 안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으면은 경험이 진짜 많다면 웬만큼 내가 이제 톡톡 들어봐가지고 뭐 한두 시간 보면은 내용을 대충 알고 이걸 내가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문제가 있겠다 딱 보면은 이제 견적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실 수가 되게 이제 힘드신 게, 그러니까 목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 집을 볼 때는 내가 인스펙터로서, 부동산으로서 이거 집을 보는 시각과 그냥 내가 목수로서 보는 시각이랑 플러머로 보는 시각이랑 그리고 바이어로 보는 시각이랑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럴 때 일단은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물론 save my ass. 왜냐면 내가 이제 부동산에 이제 해가지고 부동산 뭐 인스펙션 안 해도 돼요. 이거 지금 멀쩡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면은 누가 책임져?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자, 근데 인스펙션 하게 되면은 대개가 한 40개, 아무리 새 집이라 그래도 한 40개 정도에서 많게는 100몇 개가 나와요.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왜냐, 이렇게 새 집도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새 집에서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못 있지 않습니까? 지붕에. 그 지붕에 못을 하는데 못이 네일이 거기다 원래는 이게 코팅을 해야 돼요. 그 코팅 한 못을 쓰지 이제요. 근데 녹이 들어있다고. 이미 집이 지은 지가 뭐 한 달, 2달 됐으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해도 안 돼. 뭐냐면은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플래시라는 게 또 있어요. 뭐 하면 블러블러 하는데 그걸 법이 아니야. 근데 레코멘드를 한대. 그리고 다 적는 거예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제 디브리스 같은 거, 나무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 이게 보면은 크롤 스페이스 밑에 크롤 스페이스 거기 가면 사실은 그걸 다 빼내고 이걸 닫아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바쁘셨는지 몰라도 그거를 그냥 덮어버려. 그럼 그 안에 이제 나무 조각 같은 거,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겹쳐져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좀 틈이 있다든지 이런 거 다 적어 나와요. 그러니까 새 집도 한 40개에서 50개가 나와요. 근데 결정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새 집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느냐? 자, 새 집은 일단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안 들어갑니다. 내가 인스펙션 한다고 해서 나 마음에 안 사. 이거 안 돼요. 왜냐? 모두 다 해거든. 몽땅 다. 자, 창문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되게 멀쩡해요. 인스펙터 뭐라는 줄 아세요? here's bubble.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걔는 발견했냐면 밥만 먹고 한 게 그거니까요. 근데 물론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본 부분을 그 사람이 발견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한다고 이거 버블이 있다고. 그런 거 얘기하고 이제 하여간 되게 많아. 너무 이거 하면은 서너 시간 되니까 짧게 하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다 발견해 줘서 인스펙션 리포트에 적어 줍니다. 그럼 적어 주면은
야, 이런 거 있어. 이거 좀 고쳐줘. 하고 이제 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 집 같은 경우는 거의 99.9% 다 해줘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다 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안 해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다 해주기는요. 그런 게 있고. 자, 이제 그리고 새 집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거의 무조건 해야 돼요. 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차피 그거 살 거고요. 그리고 뭐 셀러가 뭐 고쳐줄 것도 아니라고 뭐 솔드 에지라고 써 있고 뭐 블라블라 해서 어차피 안 해줄 건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나 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 자, 인스펙션 할 땐 되게 돈이 한 450에서 한 550불, 싸봤자 450이고 되게 500에서 600불 돈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컨도를 사더라도 거의 30만 불 돈이고 집은 50만 불이면 집이 거의 없어요, 지금요. 이제 뭐 에버레지나 뭐 메르스빌 뭐 이런 데 가기 깡총 가기 전에는 그러면 내가 50만 불짜리 집을 사는데 500불이 아깝다 그러면은 그건 조금 그래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셀러가 아무것도 안 해준대. 그냥 사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만 내가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는 많이 틀립니다. 자, 내가 안방에 들어가는데 인스펙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좀 잘 안 닦인다. 이거 네가 해야 돼. 알았어. 그거를 알고 사는 것과 들어갔는데 안방문이 안 잠겨.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안 잠겨. 아이씨, 뭐야 안방문이 안 잠겨. 간단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나사 조금 빼가지고 살짝 하면 돼. 근데 그걸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걸 내가 대비를 하고 사든지 말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솔직히 대부분의 집은 큰 문제가 많이들 없어요. 근데 큰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기 전에 인스펙션 리포트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를 했을 때 있는 걸 알게 되면은 아, 내가 이게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돈 10만 불 들어가겠는데? 그러면은 난 이거 못 사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해봤는데 좀 너무 많이 나왔어. 그리고 내가 솔드 에지를 한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에서라도 이거는 너무 심해.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랑 직접 이제 상담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거는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고는 쉽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솔드 에지를 하기로 했지만 이제 부동산 중개인한테 말씀을 하셔야 돼. 물론 뭐 찌질이가 되는 거지 이제. 왜냐하면은 자, 저는 부동산 중개인 입장이란 말 중간에 있다고. 살 때는 뭐 좋아서 막 산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솔드 위주로 한다 그래. 하라 그랬어 걔가. 나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할게. 솔드 위주로. 근데 보니까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한 5, 6만 불 나온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얘기를 하면은 저쪽에서 뭐 딜을 할 때 그런 거지.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저쪽에서 그래? 너 솔드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 인스펙션은 인포메이션 온리라며. 알았어. 가. 이미 뒤에 나름이 서 있으니까 너는 가. 나 쟤네한테 팔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좀 운이 좋다면은 네가 뭘 원하니? 얘기를 한번 해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딜을 해가지고 쪽 좀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부동산 중개니까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상담을 하셔야죠. 그런 게 조금 딜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거는 굉장히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자, 인스펙션 할 때 그 인스펙터들은 되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자, 여러분은 지금 인스펙션을 평생에 걸쳐가지고 몇 번을 해보겠습니까? 아마 5번이 채 안 될 거예요. 많아봤자 10번. 저는 한 달에 3번, 4번을 해요. 많을 때 한 10번 가량 하고요. 제가 좀 많이 알겠죠? 그런데 인스펙터들은 하루에 최소한 1번 합니다. 어떨 때 2번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가장 요즘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이제 알렉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루에 2번씩 거의 해요. 그리고 좀 바빠요. 왜냐하면 잘하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하는 사람이랑 한 달에 2번 하는 사람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친구가 뭐 말을 하면 yes sir 하고 듣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는 보는 눈이 틀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개 인스펙터들은 일단 베이스가 있는 게 카펜터라든지 루퍼라든지 뭐 일렉트리션이라든지 whatever 하여간 그쪽 방면에서 어딘가에서 최소한 5, 6년 이상 길게는 한 20년 정도 일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스펙터도 이게 이제 처음에 좀 친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뭐 난 카펜터를 20년 했다. 뭐 나는 뭐 일렉트리션을 뭐 20년 했다. 뭐 최소한 거의 다 10년 이상은 다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인스펙션 라이센스를 따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 인스펙터 그 라이센스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 튜토링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세세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창문이라든지 뭐 이제 뭐 문고리라든지 하기는 해. 근데 그게 하나도 이게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첫째, 당신이 할 건 해라. 앉아서 이제 수다만 떨지 말고 입수 오지 말고 이제 문도 한번 열어보고 창문도 한번 해보고 블라인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이런 세세한 것들은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거 안 보고 간 것 같아. 그러면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끝날 때만 얘기를 해서 너 이거 봤니?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자기 할 건 하셔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잠깐에 적어놓으라 그랬죠. 그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요, 그 인스펙터들은 이 좀 뭐 백인들이 그렇지만 거의 말들이 좀 많으셔. 그래가지고 중간에 뭐 말 하나 꺼내면요, 그 사람 뭐 인생 이야기를 들어야 돼. 막 이제 뭐 야 여기 창문에 좀 유리가 좀 이상하네. 그 말 한마디를 하시면은 또 이제 창문이 왜 이게 유리가 형해가 끼는지 아니, 이게 컨덴스드 되는데 이게 실된 건데 이게 한 짝인데 뭐 창문은 아니라 뭐 다시 뭐 이거를 그냥 갖다가 바꿔 끼워야 된다. 그게 또 1시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양반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인스펙션이 2시간에서 4시간인데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얘도 이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거 오전에 하고 또 다른 데 가야 되고 뭐 오후에 하면 또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자기가 떠들었으니까 그거 떠든 시간을 또 메꾸려면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레코멘드 하는 게 중간에 제발 말 시키지 말고 뭐 하는 거 있으면 적어놓고 끝났을 때 대주면서 너 혹시 이거 봤니? 하고 물어보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끝나고 나서 제가 손님들한테 되게 한 3시간에서 4시간 걸리니까 언제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은 끝날 때쯤에는 반드시 오세요 그런다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끝날 때 한 1시간 정도쯤 같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있으면 좋고 보면서 이제 블라블라 그래서 얘가 또 이제 뭐 떠들고 막 블라블라 막 몸블라 막 떠들어요. 그러면 그것 좀 들어주고 근데 끝나고 나서 물어본다고 You have any question? 하고 물어봐. 예의상이요. 너 그러는 게 아니라 Yeah, okay. Can you tell me how's the home? 그러면은 얘가 그걸 진짜 대부분의 인스펙터들은 그거를 정말 재미있게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때 경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 네 번째. 자, 내가 할 건 해라. 그리고 뭔가 다 적어라. 그리고 잘 들어라.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인스펙터가 하는 그 아름다운 그 유령 이야기를 잘 듣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좀 어떤 희한한 사람을 하나 만났었는데, 진짜 그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나면은 바이오가 그래요. 윤 소장님, 저 양반은 나보고 집 사지 말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왜 저래요? 그래. 원래 저래요, 좀.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걸 다 아름답게 너무 얘기를 해야 돼. 자, 이런 거예요. 인스펙터가 흔하게 이해하는 것 중에서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 셀러가. 뭐가 있냐면은, 자, 첫 번째 오러 탱크가 있어요. 이게 그 usable life라는 게 있거든요. usable life가 뭐냐면은 그냥 사용할 만한 기간이야. 그게 10년에서 13년이고 퍼넌스는 한 20에서 25년. 제 오러 탱크가 89년도형이에요. 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안 바꿔? 안 바꿔요. 왜 바꿔? 멀쩡한데. 근데 그거를 그러는 거야. 막 이게 it's over 15 years, must be replaced 이러는 거야. 그러면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계속 그런 걸 항상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걸 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데 들어준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러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 인스펙터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서 그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은 불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중개인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능력 있는 사람과 잘 상의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요약은 인스펙션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꼭 하세요. 진짜 해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은 KBSWA.com에서 오후 3시, 밤 9시에
본방송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좀 급하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KBSW와 KBS와 TV로 언제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건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